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리플 관련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뉴스미디어 유투데이는 일론 머스크의 X 게시글에 리플 커뮤니티가 즉각 반응을 보인 소식을 보도한 것인데, 더 나아가 XRP 커뮤니티는 머스크의 X 게시글을 이용하여 XRP 투자 및 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3에서 4년 전 이 도지코인을 언급한 머스크의 트윗이 일시적인 가격 급등 현상을 기록하며 화제가 된 것처럼 XRP 관심도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블록체인 전문 매체 뉴스비티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잭 레터는 이제 통화 재설정과 채무 재조정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XRP 가격이 1만 달러로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얼마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이 기준 금리를 현행 수준인 5.25에서 5.50%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에서 기준 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다만 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하며 7월 기록한 3.2%보다 상승폭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2%대로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파월 의장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연준의 최우선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착륙 가능성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연착륙이란 이 고강도 통화 정책에 따른 침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 파월 의장은 최근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것에 대한 언급도 하였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생산 비용과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에너지 가격 상승 현상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였는데, 지금 이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참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내년이죠. 2024년 금리 인하를 논할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이처럼 혼란한 매크로 경제 속에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또한 다소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다시 한번 전망하였다고 하는데요. 2분기 정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이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이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골드만 연준 인하 시기 전망 내년 4분기 늦췄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연준의 이제 첫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당초 내년 2분기에서 4분기로 늦췄다라고 합니다. 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투자자 메모를 통해서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 참가자들은 이 통화정책 긴축이 내년에 시차를 두고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견해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해치우스는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을 내년 4분기로 제시하였는데, 내년 6월 말까지 금리를 내린 이후 분기별로 점진적인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더 긴축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죠. 해치우스는 이날 매파적 금리 동결 평가를 받은 FOMC 정례 회의를 본 후에 이렇게 전망을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 내에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죠. 이 최종 정책 결정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연준의 기조를 보았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어거지로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완만하게 진행이 될 것만 같았던 물가가 석유를 시작으로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하며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조가 계속된다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은행들과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늘며 파산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추가적으로 내년이죠. 2024년은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에 내년부터 급속도로 위험자산 측면 회복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기다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으로서 자리를 공고히 잡아가고 있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반감기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있기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업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선물 트레이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거래 수수료를 그저 버리고 있습니다. 이 비트겟, OKX, 바이비트, MEXC, 빙X, 호비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의 경우는 테더맥스의 최저 수수료를 통해 최대 54%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 평균 3,500 USDT 하나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페이백을 받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는 이 페이백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현재 거래하는 금액을 보았을 때 얼마 정도의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테더맥스 가입 후에 사용하시는 거래소의 계정을 하나 추가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평균 5분 정도 소요되며 테더맥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혹시 가입이 힘드신 분들은 텔레그램방 링크 혹은 1:1 오픈톡 상담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보너스 페이백으로 20USDT를 에어드랍 해드리니 수수료 절대로 버리지 말고 페이백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관련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 헤드라인을 보았을 때 리플 커뮤니티가 일론 머스크 트윗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인데 또한 추가적으로 애널리스트가 XRP 1만 달러 돌파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전문 뉴스 미디어 유투데이는 일론 머스크의 X 게시글에 리플 커뮤니티가 즉각 반응을 보인 소식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머스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최근 논의 사항을 X로 공유하면서 역사는 승자의 시선에서 작성된다라는 오래된 표현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또 직접 물리친 적이 살아있고 위키피디아를 편집할 시간 여유가 없다면 위키피디아의 정보는 사실이다 라는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이에 XRP 충성도가 높은 커뮤니티 구성원 여러 명이 즉각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XRP 커뮤니티는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거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 XRP 커뮤니티는 머스크의 X 게시글을 통하여 XRP 투자자 및 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에서 4년 전 도지코인을 언급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일시적인 가격급 등 현상을 기록하며 화제가 된 것처럼 XRP 관심도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가운데 블록체인 전문 매체 뉴스비티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잭 레터는 통화 재설정과 채무 재조정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XRP 가격이 1만 달러로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레터는 XRP 거래가가 50달러 수준에 가까워지지 않은 지금도 통화 재설정과 채무 재조정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통화 재설정 이전에 XRP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질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XRP 가격이 1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유지되어야 하며 또 다른 암호화폐 토큰과의 경쟁 없이 전 세계
은행의 국경 간 결제 통화로 채택되고 토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 상위 시장 10곳 중 최소 10에서 20%가 XRP를 사용한다라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견해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8월의 중요 이벤트였던 7월 FOMC 의사록 공개와 잭슨홀에서의 이 제롬 파월 연장이 아니죠. 이 제롬 파월 의장 연설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큰 하락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JP 모건에 따르면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미결제 약정을 분석한 결과 매수 포지션 청산이 거의 정리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단기 하방 압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6월 중순 이후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대형 금융기관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7월 리플의 부분 승소 소식으로 시장을 상승을 막기도 했지만 이 8월로 오면서 시장을 급격하게 하락해 현재는 블랙록 비트코인 ETF 호재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이 시장은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해 승인이 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SEC는 블랙록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크립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도 않죠. 이 투자은행의 거시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부채질했습니다. 기술주 거품 붕괴는 물론 미국의 금리 상승, 중국 경제 위기 우려 같은 이벤트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장으로 나올 만한 자금이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비트코인 처분 소식은 설상가상으로 시장 하락을 더 부추겼었죠.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코인마켓은 원래 하락할 가격보다 더 크게 빠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코인의 하락 추세가 무서운 이유는 이 정도면 뭐 됐겠지 싶을 때 더 크게 빠진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가운데 챗GPT가 2024년 XRP 가격 1달러를 예측해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7월에 단꿈과도 같았던 부분 승소 이후 SEC가 항소를 하면서 다시 2024년으로 모든 판단을 미룬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급하게 들어왔다가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면서 0.5달러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제 물론 전체 시총이 여전히 5위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당장 1달러를 넘어 투더문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상황이 좋지는 않죠. 이제 과거부터 리플은 승소보다 합의가 낮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리플의 진행 과정이 참 험하다 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리플은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200일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0.5달러 아래로 빠진다고 가정할 때 당장 XRP가 2024년 1달러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다른 호재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코인마켓의 추세 변화입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빠지는 때이기 때문에 개별 호재로 가격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에서 기대감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요. 그리고 리플이 개별 호재로 터져줘야 이제 1달러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라주면서 시장에 반등 신호를 줘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제 내년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타민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하락했네요. 4포인트 하락한 43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2023년 크립토 마켓을 기대하면서 2024년에서 4월에서 5월경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면 가장 잘 대비된 미래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반감기였던 2020년 상반기를 전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의 코인 가격을 보면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명확한 흐름이 존재했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하반기에 훨씬 얄팍하게 상승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가격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역시 자산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테크주와 그 흐름을 같이 했고 그 해의 이슈마다 페어되는 자산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은 철저히 자체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 등 비트코인 생태계가 만들어낸 이슈가 가격을 움직이면서 1월 초 2만 달러도 안 되던 비트코인이 3만 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3만 달러대에서 최대 움직였었죠. 이제 만약 2019년 8월에서 2020년 8월 1년간 비트코인을 매매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수수료만 거래소에 내고 큰 수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1년 내내 3,700만 원 아래에서 등락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감기 전후로는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타임라인을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2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불장이 온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은 2020년 12월 중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끝나고 7에서 8개월째부터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불장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철저히 사 모아야 하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자꾸 시즌이 아닌데 매도하려고 하니까 잃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할 때이지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7에서 8개월은 지나야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매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5년에 비트코인 불장이 올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플랜 B가 말하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반감기와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의 흐름으로 다음 반감기 이후 최고점은 20에서 30만 불 이상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보면 50만 불도 가능할 것 같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비트코인의 다음 고점은 20에서 30만 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는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 마이너스였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생겨서 10% 수익만 나도 얼른 팔아버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걸 참고 불장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 4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불장이 또 옵니다. 그걸 기다려서 매도한 사람은 엑시트를 하는 거고 못 기다린 사람은 또 물려서 4년을 보내야 할 것인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선물 트레이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테더맥스 꼭 가입하셔서 수수료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